안녕하세요. 노년정형외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노년정형외과 원장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외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십견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다 오십견인가요? 또는 회전근개가 아프면서 팔이 안 움직이면 오십견인가요?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보통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여성 환자분들한테 좀 더 많이 나타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연령대 때문에 오십견이라고 흔히들 불리우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 있는데, 어깨 관절낭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어깨 관절낭이 유착이 되고 굳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심한 통증과 관절 움직임이 제한이 나타나는 병, 그것이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고요. 원인 모를 염증이 관절낭에 생기면서 나타나는 병인데, 염증과 통증에 의해 가지고 밤에 아파서 잠을 잘 못 자거나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팔이 잘 안 움직여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전근개 팔 같은 경우는 남이 들어주면 올라가고 팔을 띄면 떨어지게 되지만은,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 같은 경우에는 남이 들어 올려주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는, 어깨가 굳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팔에 관절 움직임 제한이 나타나는 통증이 심한 그런 병이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주로 외래에서 환자분들 진찰할 때 또는 진료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40에서 60대 여성 환자분들한테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진료하다 보면은 20, 30대 환자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무직 하시는 분들 외에도 몸 많이 쓰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병이고요. 특히 이제 내과적 질환이 동반된 분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일반인들보다 더 유병률도 높고 치료가 좀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정확한 검사랑 검진을 통해 가지고 판명이 나면은 어깨 관절낭 쪽에 심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해 가지고 어깨 관절낭에다가 주사를 시행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강한 항염증제이기 때문인데요. 항염증 작용을 통해 가지고 어깨 관절의 염증을 낮춰준 다음에 소염 진통제 약물과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가지고 줄어든 어깨 관절 용적을 늘려주고 움직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 2년 후면은 잘 낫는 병이다, 이런 논문도 있지만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관절 강직과 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겠습니다. 통증도 통증이지만은 어깨 관절 강직이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치료했던 어떤 할머니 분도 어깨는 별로 안 아프신데 팔 들어보세요 했더니 요것밖에 못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수라던가 머리 빗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래지어를 끌거나 풀거나 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통증이 주가 아닙니다. 어깨는 우리 상지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을 위해서도 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드리는 약보다 너무 오버도즈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장관 질환이나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약국에서 사 먹기보다는 진찰하는 의료진과 좀 상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좀 처방받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재활 운동은 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 주사를 하고 나서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에 용적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정상인 같은 경우는 관절낭의 용적이 한 25에서 30ml인데, 오십견이 있는 분들 관절낭의 관절 용적이 한 5에서 15ml 정도로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용적을 늘려주도록
스트레칭 운동을 조금 좀 아파도 참고 자꾸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고요. 경락은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든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의 손길로 치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깨 관절 양쪽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구축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어깨 스트레칭 전에 찜질을 통해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어깨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은 조금 좀 통증과 좀 열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냉찜질을 해주시고, 마사지거는 글쎄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나빠지는지, 뭐 이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건지 가동 범위가 더 줄어든다는 건지 어떤 건지는 한번 환자분을 정확히 한번 봐야겠지만은, 뭐 스트레칭 운동을 하기에 너무 통증이 심하실 때는 진통 소염제라던가 주사를 맞았던 간격이 충분하다면은 한 번 더 주사를 맞아 보시는 것들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십견 치료가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꾸준히 치료하면 분명 낫는 병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치료가 좀 힘들고 좀 지루하게 느껴지셔도 전문의랑 같이 상담하고 거기에 따른 좀 치료 스케줄을 잡으면서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제가 늘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4가지 어깨 스트레칭 운동법이 있는데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같이 따라 해주시는 것이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50견의 치료에 대해서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정확한 오십견에 대한 진단은 다른 병들을 배제하고 나서 내리는 진단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2차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어깨 강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과적 질환이 동반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오십견도 있겠고요. 환자 본인 스스로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런 증상이니까 오십견이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오십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아봤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든 어깨 충돌 증후군이든 여러 가지 어깨 질환들이 오십견과 상당히 유사한 통증과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스스로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비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뭐 운동 처방이나 이런 걸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고 진찰 그리고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에 맞춘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많이 도움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